공항은 새로운 곳을 향한 설레임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지인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는 곳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줄 서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녀는 초조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에 있는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대가로 엄마와 같은 언니와 연락이 단절된 채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결국 한국에 도착한 후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안타까운 사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함부르크 대학교 도서관에서 심리학 과제를 하고 있던 제게 휴대폰 알림이 울렸거든요. 언니 엘라로부터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클라라, 중요한 소식이 있어. 나 결혼했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언니가 그럴 리 없으니까요. 아니, 그럴 수 없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를 혼자 키워온 언니가 저를 두고 혼자 결혼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손이 떨리며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죠. 한복을 입은 언니와 정장을 입은 아시아계 남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일본계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건 언니뿐이었는데 그 언니가 이번엔 아시아계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다니. 도서관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아빠, 언니가 결혼했대요. 한국 남자와요.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알고 있어. 엘라가 미리 연락했거든.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해주셨어요? 내가 알아서 뭐해. 이젠 내가 혼자 크면 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혼자 크라고요? 저는 아직 21살이에요. 엄마도 없고 언니도 이제 없고 아버지는 저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언니가 왜 저를 두고 혼자 결혼을 했을까요? 왜 한국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언니는 항상 책임감이 강했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언니가 이렇게 변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무작정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언니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행복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항공료를 검색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감정이 없었거든요. 언니를 뺏어간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의 남자가 우리 언니를 어떻게 변화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언니, 정말 괜찮은 거야?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언니를 되찾으러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 여행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2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했거든요. 독일 공항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긴장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았어요. 짐을 찾고 나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언니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클라라, 잘 도착했어? 승혁이가 차로 마중 나갔으니 1번 출구로 나와. 승혁이라는 이름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니의 남편 말이죠.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싫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한국의 여름이 저를 덮쳤어요.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였어요. 땀이 금세 났죠. 그때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라라 씨. 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바로 한승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예의 바른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라라 씨. 저는 한승혁입니다. 엘라 언니 남편이에요. 그는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정중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당황스러웠어요. 어릴 때 만났던 일본계 아이들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승혁은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어요. 여행 힘드셨을 텐데 차에서 좀 쉬세요. 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승혁은 물병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시죠? 어때요? 공항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렇죠. 인천공항은 세계에서도 유명해요. 엘라 언니도 처음 왔을 때 놀라셨거든요. 언니 이야기가 나오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남자가 우리 언니를 어떻게 변화시킨 건지 궁금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저기 보이는 게 한강이에요. 엘라 언니가 정말 좋아해요. 승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습니다. 넓은 강이 도시 사이를 흐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승혁은 교통카드를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지하철이나 버스 모두 이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기했어요.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니. 독일보다 편리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어디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클라라 씨 오신다고 특별 요리도 준비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언니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제가 아플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주던 언니 말이에요. 그 언니가 이제 다른 남자를 위해 요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언니를 다시 독일로 데려가겠다고요. 이 낯선 나라에서 언니를 구해내겠다고요. 문이 열리자 언니가 나타났습니다. 8개월 만에 본 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더 밝아졌고 웃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클라라. 언니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화가 사라질 뻔했어요. 역시 우리 언니였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곁에 한승혁이 서 있었으니까요. 어서 들어와. 배고프지? 갈비찜 만들어뒀어. 집 안은 아늑했어요. 독일식 가구와 한국식 소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 남자와 함께 만든 공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자 승혁이 큰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갈비찜이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엘라가 한국 음식 좋아하셔서 배웠어요. 어떠세요? 승혁이 젓가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받아들고 갈비를 집어봤어요.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맛있죠? 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승혁도 함께 웃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제가 외부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승혁아, 너희 어머니 이야기해줘. 언니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승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와 형을 혼자 키우셨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언니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니가 다른 남자의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듣다니. 그래서 저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엘라도 가족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승혁이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클라라 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엘라가 항상 자랑스러워해요. 그 말이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언니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면서 왜 결혼할 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언니. 저는 갑자기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왜 결혼한다고 미리 말 안 해줬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언니와 승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클라라, 그건. 저는 8개월 동안 언니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저 혼자 독일에서 외로워하는 동안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가 나버린 거 아니에요? 저를 두고 혼자 행복해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승혁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라,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해 줄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에 혼자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정말 저를 버린 것 같았어요. 그 따뜻한 갈비찜도 승혁의 친절함도 모든 게 가짜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클라라, 나와서 같이 장 보러 가자.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한 느낌이었거든요. 전통시장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어제 얘기도 하고 싶어. 결국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언니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동대문 시장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여기 떡집이 유명해. 한번 먹어봐. 언니가 저를 떡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어머, 독일 딸 또 왔네. 이번엔 누구야? 제 동생이에요. 독일에서 왔어요. 아이고, 예쁘네. 이것도 먹어봐. 할머니가 갓 만든 떡을 주셨어요. 쫄깃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제가 함께 함부르크 시장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저희에게 과일을 사주시며 웃으셨던 모습이 생생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따뜻했었죠. 클라라, 왜 울어? 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거예요. 엄마 생각나. 나도 그래. 여기 오면 항상 엄마 생각이 나. 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주신 떡을 먹으며 잠시 조용히 걸었어요. 과일 가게에서 언니가 딸기를 샀습니다. 상인 아저씨가 덤으로 몇 개 더 주시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그래, 처음엔 낯설었는데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 언니가 딸기 하나를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해주시던 엄마 같았습니다. 클라라, 어제 내 말이 맞아. 내가 너한테 미안해.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결혼할 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됐어.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어요? 내가 반대할까봐. 너 없이 혼자 행복해진다고 생각할까봐.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클라라, 난 여전히 내 언니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승혁이를 만나서 행복하지만 너 없으면 완전한 행복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언니도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처음엔 나도 편견이 있었어. 하지만 승혁이는 달랐어.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야. 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너도 시간이 지나면 알 거야. 승혁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시장을 둘러보며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전히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언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 저도 승혁이한테 사과해야겠어요. 어제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 승혁이도 이해해. 오히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고 고마워했어. 그날 우리는 시장에서 많은 것들을 샀어요. 떡, 과일, 그리고 승혁이 좋아한다는 반찬들까지. 언니와 함께 장을 보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언니를 뺏어간 나라가 아니라 언니가 새로운 행복을 찾은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승혁에게 사과했습니다. 어제 죄송했어요.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승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클라라 씨가 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너그러운 모습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언니가 제안했어요. 한강 구경하러 갈까? 밤에 정말 예뻐. 셋이 함께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물이 반짝거리고 불빛들이 물에 비쳐서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독일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거든요. 승혁아, 잠깐 커피 좀 사와 줄래? 언니가 승혁에게 말했습니다. 승혁은 알겠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언니가 저와 단둘이 있고 싶어 했나 봅니다. 클라라,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 언니가 난간에 팔을 걸치며 말했어요. 나 독일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 엄마 돌아가신 후에 너를 키우느라 제 삶이 없었거든.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언니가 힘들어했다니. 대학도 포기하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오직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왜 말 안 해줬어요?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너는 내가 보호해야 할 동생이니까.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에 와서 승혁이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나도 누군가에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니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승혁이는 내가 약해도 괜찮다고 해. 울어도 괜찮고 힘들어해도 괜찮다고 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어요.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클라라, 너도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어. 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아이야. 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리고 난 여전히 내 언니야. 거리가 멀어져도 그건 변하지 않아. 그때 승혁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언니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클라라 씨, 내일 시간 있으시면 같이 산책할까요? 엘라 없이 저희 둘만요. 승혁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어요. 왜 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괜찮아, 클라라. 승혁이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대. 언니가 격려하듯 말했어요.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승혁이 저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언니가 승혁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봤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저를 책임져야 할 언니가 아니라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저도 언니에게만 의존하는 어린 동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걸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언니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말이죠. 승혁이 내일 무슨 말을 할지도 궁금했고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이 저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요. 좋은 방향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승혁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언니 없이 단둘이 있는 게 말이죠. 클라라 씨, 어제 엘라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죠? 승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언니가 그동안 힘들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엘라가 그렇게 많은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승혁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클라라 씨한테 정말 고맙다고요. 저한테요? 왜요? 엘라를 지금까지 지켜줘서요. 클라라 씨가 있었기 때문에 엘라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저는 언니한테 짐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힘이 되었다고 하다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클라라 씨가 절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요. 엘라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클라라 씨인데 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승혁이 진솔하게 말했어요. 저는 엘라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엘라가 진짜 행복하려면 클라라 씨도 행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대화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클라라 씨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가족이요? 네, 동생으로요. 제가 형이 하나 있는데 항상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승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억지로 가족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클라라 씨가 원한다면 저희는 언제든 클라라 씨를 환영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독일에 살잖아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니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냄새였죠. 언니가 부엌에서 뭔가 만들고 있었어요. 언니 뭐해요? 케이크 만들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내 생일이야, 바보야. 맞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 생일을 깜빡했어요. 이 첫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분들도 초대했어. 함께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잠시 후 아저씨, 아줌마들이 음식을 들고 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저를 마치 가족처럼 반겨주셨어요. 독일에서 온 클라라구나. 정말 예쁘네. 한국 음식은 잘 먹어. 언니 닮아서 똑똑해 보여. 따뜻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독일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거든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한국어로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였지만 마음이 전해졌어요. 소원 빌어.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요. 촛불을 끄고 나니 승혁이 예쁜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어보니 한복이 들어있었어요. 연한 분홍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가 정말 예뻤습니다. 이거 너무 비쌌을 텐데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요. 승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들이 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도 있어. 언니가 작은 편지를 주었어요. 승혁이 쓴 편지였어요. 클라라에게. 이 가족의 동생이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줘.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특별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생일이었어요. 매년 이날이 되면 언니와 저는 우울해했거든요.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클라라, 오늘 뭐 할까? 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독일 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생일마다 만들어주시던 슈바르츠발더 키르슈토르테 말이에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언니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마트에서 재료를 사는데 승혁이 따라왔어요. 체리며 초콜릿이며 이것저것 사다 보니 장바구니가 가득했습니다. 이 케이크 만들기 어려워요? 승혁이 물었어요. 엄마가 항상 만들어주셔서 레시피는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손맛이 문제죠. 집에 돌아와서 셋이 함께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반죽을 하고 제가 체리를 준비하고 승혁이 초콜릿을 갈았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승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희가 힘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죠. 언니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항상 웃으셨어요. 아파도 저희 앞에서는 웃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도 엄마 잃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승혁이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감사해요. 케이크를 오븐에 넣고 기다리는 동안 언니가 옛날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때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네. 맞아. 우리 셋이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하셨어.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누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슬픈 눈물이 아니라 그리운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히 보고 계시지. 그리고 정말 기뻐하실 거야. 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잘 자랐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늘어났으니까. 케이크가 완성되자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말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승혁이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맛이에요. 저는 케이크를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리웠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클라라, 승혁이가 제안이 있다고 해.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내가 한국 대학교에서 단기 연수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단기 연수요? 네, 심리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승혁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정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제가 알아봤는데 클라라 씨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당연히 찬성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정말 좋겠어.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빠는 내가 결정하면 찬성하실 거야. 원래 내가 독립하기를 바라셨잖아.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 공부한다는 것, 언니와 승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으로 채워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 괜찮죠? 바람이 살짝 불어오는 게 엄마의 대답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캐리어에 짐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복을 접어서 넣으며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클라라, 이것도 가져가. 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떡을 먹는 모습, 한강에서 셋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이 사진들 보면서 한국 생각나면 언제든 다시 와. 정말 단기 연수 신청해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어제까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지. 승혁이도 정말 좋아해. 너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다고 했어. 승혁이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어요. 클라라 씨, 한국에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거죠? 당연히 좋은 방향이에요. 처음 공항에서 만날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2주 전에는 낯설기만 했던 풍경들이 이제는 친숙해 보였습니다. 언니, 저 독일 가서 아빠한테 한국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 아빠도 한국에 대해 궁금해 하실 거야.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나니 정말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바보야. 몇 달 후에 다시 만날 거잖아. 언니가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승혁이가 언니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다행이야. 내가 승혁이를 인정해줘서. 승혁도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클라라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엘라가 정말 행복해해요. 저도 고마워요. 언니를 잘 부탁해요.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언니와 승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 같았어요. 비행기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떡을 먹는 모습, 한강 야경, 생일 파티 장면들을 하나씩 이어붙였어요. 영상을 보니 제가 정말 많이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게 되었을까요? 한국에서의 2주라는 제목을 붙이고 저장했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함부르크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는데 한복 가방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무게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아빠한테 뭘 먼저 말씀드릴까요? 언니가 행복하다는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집에 들어가니 아빠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잘 다녀왔니? 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엘라는 잘 지내더냐? 네,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승혁이라는 분이 언니를 정말 잘 대해주세요. 아빠가 안도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됐다. 내 언니 걱정이 많았거든. 아빠, 저 한국에서 단기 연수 받고 싶어요. 그래. 좋은 기회네. 해보거라. 아빠도 찬성해 주셨어요. 그날 밤 친구 안나에게 전화했어요. 클라라, 어땠어? 한국 어떻더라? 안나, 이상하게 보고 싶어. 한국이. 정말? 처음 갈 때는 그렇게 싫어했으면서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변했어. 정말 그랬어요. 2주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단기 연수 간다고 했을 때 놀라지 마. 뭐라고? 정말? 응, 정말이야. 한국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함부르크의 밤이었지만 한강의 야경이 그리웠습니다. 언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잘 도착했어요. 아빠도 응원해주세요. 단기 연수 신청서 내일 제출할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정말 너무 기뻐. 빨리 와. 기다릴게.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한국에서 언니 승혁과 함께 웃고 있는 꿈을요. 정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